오늘 이제 이번 주 중요 사건. 네. 중요 사건. 네, 이 중요 사건은 그냥 제목은 이렇게 붙였어요. 가방에서 발견된 할머니 시신. 네. 듣기만 해도 그러네요. 예, 이게 좀 섬찟하죠. 네. 2014년 12월경에 인천시 이제 빌라들이 쭉 있는 그 인근 길가에서 네. 고등학생들 17살 먹은 그 고등학생이 그 길가에서 가방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국방색 가방을. 가방을요. 가방을 발견했는데 이렇게 열어봤는데 사람의 엉덩이 같은 게 보인다. 아, 가방 안에요. 예, 이렇게 신고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이 당연히 출동해가지고 확인했겠죠. 네. 확인했더니 그 71세 되신 전모 씨예요. 여성분이라는 네. 인적사항이 나왔고요. 네. 이분은 이틀 전에, 그러니까 발견되기 이틀 전에 그 자기 딸한테 네. 잔치집 다녀온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간 게 그 마지막이에요. 잔치집 나갔다 온다.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이고. 이미 한 2일 전에 그 나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출 신고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인천 쪽인데 인천 삼산경찰서 관할이래요. 네. 12월 22일경에 가출 신고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이제 뭐 살인 사건이 발생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바로 이제 또 성격 규정해야죠. 이게 원한이냐, 치정이냐, 채권 채무냐, 뭐 또 따지기 시작하겠죠. 일단 피해자는 명확하게 나오죠. 명확하게 이제 피해자가 나온 거죠. 하나는 일단 빠졌네요. 그때 아마 이 학생들이 얘기하기는 이제 네. 가방이 아마 좀 그 사람이 들어가기에 그 부피가 좀 작은 가방이었나. 그러다 보니까 이 자크가 제대로 안 열려 있어 갖고 이렇게 벌어져 있었다 그래요. 네. 학생들이 발견할 때 벌어져 있었고 그 벌어진 틈 사이로 사람 엉덩이 같다. 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아이고 얼마나 놀랐을까 학생들도. 예, 그러면 이제 범인 잡아야죠 이거는. 그렇죠. 볼 것도 없이. 근데 교수님 저기 제가 또 궁금한 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보통 교수님이 이렇게 가방에 사람을 꾸겨 넣을 때 어떤 심리일까요? 아니 이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가방을 들고 나가다가 업고 나가다가 사람 눈에 띄는 게 두려워서 예. 가방 속에 은닉해서 예. 이제 끌고 나가고 여행용 가방이 왜 많이 이용되는 줄 아세요? 잘 몰라요. 굴러가는 게 있잖아요. 롤러가 있으니까 롤러가 있어서 그 사람 시신이 무겁잖아요. 네. 그 메고 가는 게 힘들으니까 이 그 여행용 가방 같은 경우는 이거 그 동그란 거 그 굴러가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많이 써요. 그러면 교수님 제 궁금한 건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초기에는 약간 부들부들 하잖아요. 그렇죠. 아직 경직이 오기 전이니까. 순식간에 경직이 되잖아요. 금방 뭐 온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면 그 보통 가방에 잘 이렇게 사람이 이런 표현에서 죄송해요 말려서 들어갔다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걸로 볼 수 그건 있는 그렇죠. 거죠. 대체로 가방 속에 훼손 없이 그냥 시신 온전한 상태로 그냥 구겨서 속된 말로 가방에 넣었다면 예. 그거는 살해 직후라고 봐야 돼요. 살해 직후라고 봐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가방에서 어떤 그 토막 시신이 발견되면 네. 그거는 시간이 꽤 됐을 수도 있죠. 그러면 안 들어가서 이렇게 훼손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도 많죠. 네, 그런 경우도 많죠.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죠. 이제 네. 우선 요 가방 봤더니요. 네. 국방색 그 여행용 가방이라고 하는데 가로가 60cm, 60cm. 그다음에 세로가 40cm, 두께가 30cm. 그러니까 적은 거예요. 작네요, 이거는. 적은 가방이에요, 이거. 이거를 빌라 주차장 담벼락 그 아래에다가 이제 유기를 한 건데 네. 이거는 내가 볼 때는요. 치밀한 범죄는 절대 아니죠. 그죠? 그렇죠. 여행용 가방에다가 어렵게 시신을 담았다면 어딘가 효율적으로 운반해 가가지고 잘 유기하려고 하는 게 목표가 많잖아요, 법인들이. 네. 근데 이 경우는 그냥 빌라들이 쭉 있는 담벼락에 갖다 턱 던져놓고 간 거예요. 그런 거 봐서는 이거는 치밀하게 어떻게 계획한 그런 범죄 냄새는 안 나죠, 이거. 네, 현재는 안 나네요, 네.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시신 같은 경우는 옷이 다 입혀져 있었다고 그러고요. 이제 딱 보니까 둔기하고 흉기가 두 가지가 쓰인 것 같습니다. 둔기하고 흉기하고 병행. 둔기하고 흉기가 쓰인 거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패 정도로 볼 때도 숨진 지 며칠 되지도 않은 거. 사실은 부패 따지기 전에 조금 전에 연관영 교수님 말씀하신 게 그게 정답이에요.
시신을 조그만 가방에다가 구겨서 넣을 정도가 되면 네. 사망하고 얼마 안 돼서 가방에 담아가지고 갖다 버린 거예요. 그렇죠. 유기한 거예요. 네. 자, 이 그 시신에서 발견된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니까 옆구리하고 네. 목 부위에는 흉기래요. 아, 옆구리하고 목 부위는 흉기, 네, 흉기고요. 그다음에 머리는 둔기. 아, 머리도 이거는 있고요. 살해 의지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것 같지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여성 그 사망하신 분은 71세 전모 씨예요, 예, 여성분. 네. 재래시장에서 채소 장사하신대요. 채소 장사하셨는데 뭐 원수 질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주변에 알아보니까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분이에요. 상인들 뻔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좋은 분이래요. 네. 아까 그 가방 발견된 게 22일 날 오후 3시 10분이거든요. 예, 21일 오후 3시. 된 거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일 날 오후 4시경에 이틀 전에 네. 딸한테 나 잔치집 다녀올게. 네. 이거 말하고 나간 게 끝인 거고요. 그러면 이분 관련해서 그 현장의 교수님, 네. 그 도로잖아요. 고등학생이 지나다니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 뭐 CCTV나 뭐 당연히 그거 블랙박스 봤죠. 이런 거 있을까요? 당연히 그거 봤습니다. 어.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계획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이 그 가방이 발견된 그 현장 인근에 있는 CCTV 전부 깠죠. 아, 네, 네. 그랬더니 21일 날 네. 가방이 발견되기 그 전날 전날. 밤 10시경에 22시 30분이에요, 정확하게. 네. 밤 10시경에 그 여행용 가방을 들고 끙끙거리면서 옮기는 남자가 하나 나와 CCTV에 잡혀요. 일단 남자는 나왔네요. 네. 그 모자 착용한 남자인데 모자도 치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CCTV 그거 나오고 그 다음에 저 피해자의 동선도 CCTV를 또 경찰이 보겠죠. 멀리는 피해자. 안 가신 거예요? 무슨 자칭한 게요? 20일 날 오후 6시, 오후 4시에 딸한테 나 잔치집 갔다 올게 하고 네. 시장에서 나와가지고 집까지 움직이는 동선에 CCTV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피해자 따니까. 동선도 쭉 뽑았어요. 네, 네. 쭉 뽑아서 피해자 동선도 빼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피해자 동선을 빼는 순간 네. 나 잔치집에 갔다 올게 하고 한 4시잖아요. 오후 4시. 네, 네. 그게 20일 날 오후 4시잖아요. 네. 그때 남자하고 같이 손 붙잡고 가는 게 나와요. 할머니하고. 모자 쓴 건 아니에요, 교수님? 왜 그때는 모자 안 썼어요. 그런데 어.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그 인근에 있는 CCTV를 까니까 모자 쓴 남자가 가방 이렇게 버리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 남자하고 같은 남자인 거예요. 아, 동일하게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는 이 할머니하고 손 붙잡고 갈 정도 되면 잘 아는 남자지. 이게 면식자네요. 볼 것도 없이 면식범이죠. 네, 면식범이네요. 네, 그래서 바로 보여줬어요, 딸한테. 아, 보면 이 사람 보라고 그러니까 뭐 딸이 바로 집었습니다. 누구예요? 그놈 이름이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도 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방송에 나도 방송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정영근이. 정영근 사건 혹시 다들 우리 피디님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다. 엄청 방송에 많이 나왔었는데 정영근이. 네. 정형근이라는 놈이에요. 네. 그러면 이름은 누구냐면 네. 정영근이하고 이 할머니하고는 2012년 전 때부터 인연이 있다는 거예요. 좀 2012년. 됐네요. 예. 그러면 이게 이 사건이 2013년이잖아요. 네. 14년이잖아요. 네. 벌써 2년 전에부터 인연이 있는데 네. 할머니는 시장에서 야채 가게 이런 거 하고 바로 그 옆에 할머니 딸이 포장마차 온대요. 아, 포차하시는 거예요? 포차하시는데 네. 거기 와가지고 이 정영근이가 전남 화순 사람인데 원래가 네. 아마 이제 일한다고 뭐 일종 노동일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일한다고 여기 이거 인천에 올라와 있는데 거기 자주 포차에 드나들던 단골 손님이에요. 아, 술 한잔 먹고. 그래서 할머니도 많이 도와주고 할머니 야채 가게 하니까 뭐 들어서 날라주기도 하고 많이 도와주고 이러다 보니까 다 친해요. 할머니 딸하고도 친하고 그 할머니하고도 친하고 그것도 심지어는 이 할머니를 정영근이가 엄마라고도 불렀대요. 그럼 죽일 일은 엄청 이유가 가까운 없잖아요. 거예요. 아들처럼 대해줬고 네. 전씨도 정영근이를. 네. 그래서 이거는 이놈이 할머니한테 돈 뺏어가려고 그랬나? 그래서 이제 또 여러 가지 확인을 해봐요. 네. 근데 돈 관계도 얽힌 게 전혀 없어요. 아, 동광이도 없고요. 그 당시에 정영근이는 55세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손 붙잡고 다 그 시장에서 온 게 마지막에 두 사람 보이는 게. 예, 그 바람에 이제 이놈이 그 인적사항이 드러났지만. 그러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경찰 바로 체포영장 신청하죠. 24일 날.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놈 이제 뒤쫓는데 없어졌어요 이 새끼. 이거 날른 거네. 사라져버렸어요. 날라버린 거예요. 날른 행방이 거네요. 묘연한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저기 그 일단 그 저 유전자나 이런 것들 뭐 물적 증거는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CCTV 상으로 할머니하고 같이 손잡고 가는 거. 네. 그다음에 가방을 버리고 있는 게 정영근인 건 맞는데. 그렇다 범인일. 그러나 그 직접 증거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애매하죠. 있어요. 가방 뭐 나 모르는데 그냥 갖다 버렸다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방에서 DNA를 채취하죠. 아 감식을 들어가신 거네요. 근데 여행용 가방이면 당연히 손잡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손잡이에서 DNA 채취했더니 그게 정영근이 맞습니다. 그냥 바로 나왔네요. 그러면 가방 저 골목에다 버리는 사람도 정영근이고, 또 같이 손 붙잡고 간 사람도 정영근이고, 이건 유력한 용의자죠. 네. 그래서 정영근이 이제 도망은 그놈은 갔지만 집을 수색해가지고 옷가지라든지 뭐 칫솔 같은 거 가지고 이제 DNA 대조할 거 그렇죠. 힘을 예. 찾으러 갔어요. 뭐 범구나 뭐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왜요? 바지가 하나 발견됐는데 혈흔이 묻은 바지가 발견됐어요. 아, 빼박 캔트네 완전히. 정영근이 바지가 피가 묻어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럼 그래서 그 그걸 혈흔 바로 뭐예요? 국과수로 보내는 거죠. 예. 그래서 DNA 가지고 할머니 피 같으면 이건 볼 것도 없이 범인. 그렇죠. 예. 그래서 가방 손잡이에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데 가방 손잡이에서 정영근이 DNA 채취됐고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집에서 압수한 그 혈흔 묻은 바지에서 네. 나온 혈흔이 할머니 DNA인 걸로 혈흔인 걸로. 좀 확실하네요. 밝혔어요. 그러면 이건 볼 것도 없이 뭐 이놈이 범인이죠. 그러면 할머니가 그 중간에 그 어쨌든 하루 상간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 나가시고요. 그러니까 아마 살해 예상 날짜는 한 20일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아, 20일 정도. 20일 날 그 딸한테 잔치집 갔다 온다고 나갔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22일 날 시신이 발견됐으니까 네. 20일에서 21일 사이에 그 전후 같아요. 아니면 20일에서 21일로 넘어가는 저 자정 즈음에서 그러니까 나가신 날 저녁 내지는 그 다음 날 뭐 오전 새벽.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가방 버리는 상황까지 봤을 때. 이놈이 정영근이 같은 경우는 가방에 시신 넣어가지고 집에서 안 멀은 그 근처에다가 네. 시신을 유기했으니까요. 네, 추산 담벼락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CCTV를 좀 더 또 분석을 했더니 네. 그 시신 유기하고 난 다음에 끼고 있던 장갑도 버리기도 하고 그거는 시신을 유기한 장소에서는 안 버렸어요. 조금 더 가서 한 10m 정도 가서 장갑도 벗어서 버린 거예요. 그 CCTV 다 나온 거네요. 자기 딴에는 시신 들어있는 가방을 끌고 갈 때는 장갑을 끼고 간 거야. 네. 그러나 그 여행용 가방은 지가 오랫동안 쓰던 거기 때문에 손잡이 틈에 항상 DNA가 있거든요. 그렇지, 일부러 그렇습니다. 아주 정밀하게 닦지 않는 이상은.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신을 유기한 장소도 그렇고 유기하는 방법도 그렇고 또 그 처리하는 거 이 자체가 DNA 같은 거 이게 다 드러나게 CCTV 앞에서 쇼한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건 치밀한 범죄는 아닌 걸로 보여지죠. 너무 허술하네요. 예. 네. 그러니까 장갑 버린 장소는 시신 유기한 장소에서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버렸어요. 네. 이거는 뭐 집에서 안 멀은 데다. 그러고 이 범인의 입장에서는 염 교수님 잘 네. 아시겠지만 내가 사람을 살해해가지고 시신을 가방에 담았어요. 그러면 그 시신을 어디다 유기할 때 바로 집 앞에 버립니다. 아유, 안 하죠. 멀리 아주 가죠.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멀리 가려고 애를 쓰는 게 이 네. 범인들의 심리거든요. 모래 넣든 근데 가. 이 경우는 집에서 몇 미터 되는 데도 아닌 데다 갖다가 유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치밀한 계획범죄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던 거죠. 또 오히려 이게 교수님 그 범행 의도에 대해서 더 의구심을 가요. 이거 애매해요. 이런 경우가 더 네. 지랄 같아요. 왜 이랬을까 도대체. 네. 네. 그런데 하여튼 이놈은 하여튼 뭐 집에 덮쳐서 가보니까 바지는 발견해갖고 범인으로 특정은 했는데 일단 이놈 도망가 버렸잖아. 네. 그래서 이놈 행적을 이제 CCTV로 따라가는 거죠. 이 추적하는 게 이제 핵심이네요. 이제부터 네. 이제 이거는 범인은 쉽게 드러났어요. 네. 이 사건은.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놈이 이제 CCTV를 막 분석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행적이 버스 정류장에서 통화하는 장면이 누군가에게 통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통화 내용 또 까보셨겠네요. 깠죠. 누구예요? 이제
그게 이제 아들이 아. 이 정영근이가 아들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경찰은 이게 드러나고 이 새끼를 못 잡으니까 난리 났잖아 이거. 그거 다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인천 남동경찰서인데 예. 바로 그냥 공개 그 수배 전단 띄웠어요. 정 PD님이 아마 올려주실 거예요. 그저 이 정영근이 그 수배 전단, 공개 수배 전단 이제 올렸어요. 그럼 공개 수배했다는 건 종적이 거의 안 나타났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아니 근데 이거는 내가 보니까요. 네, 어떤- 경찰이 이제 속된 말로 꼬리를 조금이라도 잡고 움직이면 절대 공개 안 해요. 꼬리를 물고 가면요. 물고 가면. 아.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데서 딱 끊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동선이 아예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완전 경찰. 블랙아웃 된 거네 그냥. 네. 정말. 그 이런 경우에는 공개 수배 잘못했다가 박살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하면서 공개 수배를 이제 25일 날 전국에 이제 해버리는 거예요. 예. 이거 공개 수배 전환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어떤 게 큰일 날까요 교수님? 예를 들어서. 이제 공개 수배의 어떤 그 어떤 지켜야 할 사항이 있어요. 좀 궁금해요. 이 경우는 완벽하게 정영근이 맞죠. 네. 그죠? 맞죠. 100%죠. 그러니까 이건 공개 수배 가능하죠. 네. 근데 단지 용의자는 함부로 공개 수배하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요. 예, 가방만 가지고 가는 것만 봤다 해가지고 그 사람은 공개 수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완전히 특정돼야지 공개 수배가 가능하고 이제 그런 제약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경찰이 어느 정도 끈이 이어지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네. 안 해요. 검 가는 게 낫잖아요. 건강가 낫죠. 왜 공개 수배하면 꼭꼭 숨은 범인이 아주 더 꼭꼭 숨을 수도 있잖아. 그럴 수 있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또 공개 수배를 좀 꺼려해요. 근데 이 공개 수배를 그냥 22일 날 발견되고 25일 날 바로 한 거로 봐서는 국가수 DNA 결과 나오자마자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확실하고. 그걸로 봐서는 네. 요 놈이 도주하다가 끊겨서 지금 행적을 놓쳤지만 요게 치밀한 범죄자는 아니야. 네. 요거 날고 뛰어봐야 그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그렇게 지능적이라고 판단이 안 들어. 경찰 입장에서. 네. 비록 그 선은 지금 놓쳤지만 네. 그러니까 공개 수배 해버려도 큰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 이렇게 공개 수배를 했는데 거꾸로 멍청해 보였는데 지능적이어 갖고 장기가 잠수 타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을 것 같은데요. 있어요. 공개 수배 해놨더니 영 잠수 타버린. 그나마 어디에다가 이게 공개 이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네, 궁금해서. 공개 수배 이 수배자의 그 사례가 하나 있는데 네. 우리가 공개 수배를 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교수님. 근데 그때 우리가 하실 공개 때였어요. 수배를 했는데 나하고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그 공개 수배된 놈의 누나 집에 가끔씩 연락이 온다는 거를 지가 잡을 목적으로 보고를 안 했어 우리한테. 누나한테 연락이 오는 걸 그 수사관이. 그 수사관 중에 왜 내가 잡으려고. 아이고 그놈 본인이 잡으려고 이제 우리가 공개 수배하기 전에 이제 공개 수배는 아직 안 된 상태야. 수사를 막 하고 있는데 요 수사관 하나는 요 놈은 누나네 집에 가끔 연락이 된다는 걸 지만 알고 있는 거야. 지 혼자 하는 거야. 우리한테는 보고를 안 하고. 해야지. 그 보고를 안 하고 그랬어. 그래서 에이.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끊겼으니까 야 공개 수배하자고 결정 딱 한 다음에 공개 수배를 딱 때려버린 거야. 그럼 누나 집에 안 가잖아요, 그럼. 그 순간 지가 알고 있던 그 누나 집에 안 가기 시작한 거야. 에이. 그 나중에 그 직원 혼났죠. 여러 정말. 쪽이는 거 아니에요? 미리 보고했으면 공개 수배 안 했죠. 네. 거기 잠궈가지고. 그 공개 수배를 하니까 누나네 집에도 아예 연락이 안 되고 이제 끊겨버려가지고 그래서 수사관에 내가 꼭 잡겠다는 공명심이 전체 수사를 이게 흐트러뜨리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 수사 원칙이잖아요. 공명심을 버려라. 버려야 돼.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 10대 원칙인데.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공개 수배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특별히 이게 지능적이지도 않고 네. 이러니까 아마 공개 수배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휴대폰은 사용을 했잖아요. 그거 뒤져도 안 나온 거예요, 그게요? 그게 아마 자기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남의 거구나. 그리고 사용 자체를 본인 거는 맞는 것 같다. 휴대폰이 본인 건 맞는데 네. 아예 단절해 버렸죠. 그냥 아예 오프해 버렸죠. 네. 그랬던 거죠.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다. 네. 그럼 이거 또 이 사람이 어쨌든 생존 반응을 어쨌든 움직이려면 버스카드 써야 되고 밥도 먹고 해야 되는데 그럼
금전적인 뭐 지출 내역이나 이런 거 안 나왔어요, 교수님? 아예요. 요놈은 뭐 이제 그 통선이 인천 쪽에서는 끊겼는데 네. 서울 쪽에서 지 아들하고 잠시 통화한 게 있어요. 아, 서울에서요? 그러니까 서울로 들어간 건 알아. 그리고는 이제 전원을 껐다 켰다 해버리니까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 그럼 막 이거 번쩍번쩍 이게 뜨겠네요, 사람이. 짜증 나는 거예요. 수사력 어. 완전히 분산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제일 지랄 같은 게요. 네. 솔직히 서울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왜요, 교수님? 서울에 가서 이 피의자가 섞여버리면 검거하는데 정말 더러워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사람이 많고 아무래도 그 교통수단이 아유,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죠. 많고 예. 명동 같은 데 가서 한번 사람들을 틈 사이에 섞여봐요. 아유, 뭐 이 찾아. 위치 추적은 계속 명동 어디 복판 길로 뜨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파 속에서 그거 건져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거 그거. 어떻게 찾아내요, 그걸? 예. 그래서 사실은 서울로 도망갔다 그러니까 형사들 그때 한숨 푹푹 쉬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너무 사람이 많아요. 이 새끼가 또 하필이면 서울로 도망가냐. 어. 좀 한가한 대로 이렇게.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얘기하면 또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뭐 죄 짓고 그럼 타 지역으로 가라는 얘기냐 이렇게 또 오해하실까봐 걱정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그렇죠. 수사위원들은 이제 인천 남동경찰서 직원들이 전부 이제 서울로 올라온 거지. 아. 그놈 연고지가 서울이니까. 그렇지만 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지 그거. 공개 수배는 됐지만 이제 그 수배됐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꽁꽁 숨을 거고. 그럼 뭐 카드나 뭐 이런 거 전혀 안 썼어요. 현금 아예 안 카드나 썼어요. 신용카드 사용 안 하니까. 현금만 쓰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죠 이게. 어렵다. 그러나 형사들은 이제 그 담당 형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래도 기대는 했대요. 뭘 얘가 카드를 갖고 있다는 건 안 돼요. 체크 카드를. 체크 카드. 조회를 미리 해보니까 아. 체크 카드는 하나 가지고 있어. 네. 단지 안 쓸 뿐이야. 안 쓰는 거고. 그런데 그래 지가 현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여튼 언젠가는 돈이 떨어지겠지. 네, 돈 떨어져요. 공개 수배돼서 일을 못 할 테니까 어디 네, 가서 네, 네. 일을 못하면 가지고 있는 현금 쓰고 나중에 돈 떨어지면 지가 어떻게 살아?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쓸 것이다. 요런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걸어놨어요. 실시간으로. 카드 사용되면 바로 경찰하고 연락되도록. 아, 그럼 압수수색을 해갖고 이렇게 걸어놓으신 걸어놓은 거예요. 걸어놨더니 네. 29일 날 오후에 이제 드디어 사건의 실마리가 터지는데 네, 네. 서울 중구에 있는 그 훈련원 공원이 있어요. 훈련원. 네. 그 공원 인근에 있는 그 편의점에서 정 씨 아들 명의의 체크카드가 사용이 딱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바로 떴네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정영근이 거만 그 체크카드를 거는 게 아니에요. 체크카드가 정영근이도 가지고 있지만 네. 정영근이의 가족이 유일하게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 부인은 없고. 그러면 아들 것도 계좌 걸어놓는 겁니다. 왜? 아들이 줄 수 있잖아요. 계좌. 그럼요. 예. 역시 이것도 그거에 맞는 거죠. 아들 명의의 체크카드가 사용이 딱 되는 게 이제 뜬 거죠. 네. 이건 이미 이제 그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부 압수수색 그 걸어둔 경우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딱 본 거예요. 남동경찰서 이제 이 경우는 사실 힘들어 이거. 저 중구 훈련원 인근에 있는 공원이 어디에 붙었는지도 사실 지역 경사들 모르거든요. 네, 이거 네. 공조해야 돼요. 네. 그래서 중부경찰서 관할이에요. 어. 서울 중부경찰서 관할에다가 수사공조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부서에서 형사과장이 직접 나가서 지휘를 해요. 아, 형사과장이면? 그리고 멋있다. 타격대 8명. 그리고 뭐 방범순찰대 59명 동원했어요. 방순대. 그 잘한 거예요. 네. 싹 포위해버렸네, 그냥. 거기 저 공원 일대 사거리 뒤지는 거죠. 그래서 경찰서장까지도 현근에 왔다고 그러고요. 아이고, 제대로 했네. 그 현장에 왔다고 그러고요. 네. 그래서 수색을 해가지고 그 훈련공원에서 한 100m 떨어진 데서 그 형사들이 중부서 강력규 형사들이 저녁 7시쯤에 네. 정영근이 검거를 했어요. 아주 이거는 공조가 잘 된 케이스죠. 어우, 잘 잡았네요. 행색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얘는 예. 그 딱 검거할 당시에 보니까 을지로에 있는 그 훈련원 공원 그 앞에서 노숙자 2명하고 아. 술 마시고 있더래요. 노숙자로 보이겠네, 노숙자분들하고. 노숙자 2명하고 술 마시고 있더래요. 그리고 저 편의점 조금 전에 그 편의점 카드 사용해서 구매한 소주 한 병하고 막걸리 한 병도 거기 딱 있더라는 거예요. 아, 술김에 술 떨어져갖고 술을 결제했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마시다가. 그러면 안 도망갔어요? 경찰이 막 오대기로. 그러니까 공원에서 노숙자들하고 술 마시면서 술 마실 때는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다가 네. 마실 때는 마스크 내려서 쪽 마시고 다시 올리고
자기 딴에는 이제 마스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형사 2명이 딱 접근해갖고 너 정영근이냐 맞잖아. 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뭐 바로 아유 맞습니다. 그냥 그리고 순순히 그 연행이 됐다고 그러는데 체념했구나, 이미 그때 술이 쩔어가지고 얼굴이 벌게가지고 술이 쩔어 있는 상태였고 취해 있는 상태였고 네. 며칠 동안 면도를 못해갖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났다. 이렇게 그 검거할 때 담당 형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검정 바탕에 노란색이 섞인 패딩 점퍼 입고 네. 검은색 등산복 바지 등산화 착용하고 현금은 딱 200원 있더래 주머니. 200원. 응? 뭐 하려고 살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부소에서 바로 밤 8시 34분경에 인천 남동경찰서로 이제 신병이 인도한 거죠. 그럼 어디에 이 인간이 짱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게 그러니까 경찰이 아마 그 끊긴 이유를 알겠더라고. 간석동에서 범행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이제 45만 원 그 지가 인출하는 거 나와요. 그래서 간석동에서 걸어서 개봉동으로 갔어요. 간석동에서 개봉로까지요? 네, 멀리도 개봉동. 갔다. 개봉동에서 물레동으로 가고 예. 거기서 모텔에서 하루 자고 그때는 돈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거기서부터 걸어서 관악산까지 가가지고 이틀간 그 관악산에서 노숙했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노숙한 거 이게. 그리고 또 관악산에서 걸어서 남산 가갖고 남산에 또 이틀 잤어요. 이게 노숙자 기질이 있어요. 이게 못 잡지 이러면. 그러고 이제 을지로 사가에서 검거가 된 건데. 네. 아마 아들 체크카드하고 휴대폰만 들고 이제 댕긴 거예요. 이제. 근데 아마 가지고 있으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요. 네, 네. 개봉동에서 아들 명의 체크카드로 한 45만 원 현금을 찾고. 네. 근데 사실은 명의만 아들 거지 지가 입금해서 쓰는 지 카드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네. 아마 어떤 사유에서인지 지 이름으로는 카드를 개설을 못 하나 봐요. 네, 신용불량일 가능성이 그럴 있네요. 가능성이 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아들 명의로 된 지현 체크카드요. 45만 원 찾아갖고 그때부터 도망다닌 건데. 네. 10시간 가까이 걸어갖고 물레동에 그 모텔에서 숙박하고 나와서 또 정처 없이 걸어가지고 관악산 바위 밑에서 이틀 잠잤대요. 무슨 국토순례하는 그리고 것도 아니고. 다시 걸어가서 남산까지 가고 또 남산에서 이틀 동안 노숙하고 그러고 뱅뱅 돌다가 이제 을지로 사가로 이동했던 거예요 이게. 이게 좀 웃기는 놈이에요 그거. 아유, 그럼 저기 교수님 궁금한 게 이렇게 술이 좀 죄송한 떡이 돼 갖고 잡잖아요. 약에 취하든가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 그러면 진술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때는 조사 못 받아요. 조사 못 받으시고요. 깰 때까지 기다리죠. 아, 그래서 이제 우리 조사하는 시간 까먹는다고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 그렇지. 전체 시간이 있으니까. 세포 한 시간부터 네. 계산하니까. 어. 그래서 적정하게 깨면 하죠. 그러니까 얘는 인천에서 범행 저지르고 나서 9일 동안 걸어댕기면서 도주국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걸어댕기면서. 아무것도 안 나오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형사들이 체크했던 게 네. 얘는 술은 하루도 안 빠진대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네. 네, 그러니까 술은 절대로 안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도 굉장히 차관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분명히 술 살 것이다. 네, 네. 돈 떨어지면 술 산다 체크카드 네, 쓰고 네, 네. 그런 것도 생각했다고 그러고 이게 잡혔을 때 이제 보니까 죽을 죄를 졌다고 얘기하고 그냥 죽여달라고 어디 있었냐 그러면 서울 어디 있었냐 그냥 걸어댕겼다. 차가 없는데 어디 계셨던 거냐 모른다. 이동은 어떻게 했냐 걸어댕겼다. 어떻게 생활했냐 안 먹었대요. 막걸리 한 잔씩 먹은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거의 도주하는 과정에서는 안 먹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 왜 죽였냐 모르겠다. 모르겠대. 잘못했으니까 그냥 죽을 죄만 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응? 이거 어떻게 해? 죽여주십시오 이 얘기만 한 거죠. 그럼 교수님 일단은 저기 경찰서로 압송이 돼가지고 네. 수사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뭐 나온 게 있어요, 교수님? 이제 이거 사인, 어떤 원인 이런 걸 이유로 밝혀야 될거 죽였고 아니에요. 네. 살해한 방법은 어땠고 유기할 때는 어떻게 했고 이제 이런 거 다 조사가 돼야죠. 네. 이놈이 범인인 건 맞는데 네, 네. 처음에는 얘는 술 취해서 자기 집에서 그 엄마하고 전실 어머니라고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돌아가신 분요. 집에서 술 한잔 하다가 우연히 다툼이 발생해서 내가 격분해가지고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차 진술이요? 예. 네.
근데 그 할머니 바지 주머니에는 40몇만 원 정도의 돈이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금품을 노린 범죄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경찰이 이거는 그 범행 동기가 석연치 않다. 그래 석연치 않네요. 그래서 프로파일러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신문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예. 나쁜 놈이에요. 71세 먹은 지가 엄마라고 부르던 그 노인분을 네. 성폭행 같이 술 마시고 있다가 성욕이 생겨서 성폭행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반항해서 죽였다. 이게 인간이야 이거. 사람도 아니다 진짜. 그래서 현장 검증할 때도 다 재현지가 했다고 그래요. 이놈이요. 아 이거 진짜 짜증나더라고 화나더라고 이거. 근데 돌아가신 것도 좀 잔혹하게 돌아가셨잖아요. 네, 1차 이놈이 이제 아마 성폭행을 시도를 한 것 같아요 할머니한테. 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죠. 예. 했죠. 그러니까 목을 졸랐어요. 그 목을 졸르니까 사망한 걸로 판단이 된 거예요 이놈이. 예. 그러니까 사망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시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망했다면 시간이죠, 그렇죠? 네. 성폭행을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때 이제 사망한 게 아니었어요. 자가 기절하신 깨어나 버린 거예요. 깨어나 버리니까 성폭행 하려고 가는데 또 깨어나니까 그때 이제 둔기로 머리를 공격한 거예요. 둔기로.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쓰러졌어요. 네. 또 성폭행 시도해요. 이제, 네. 이제 사망했다고 보고. 네. 그런데 또 깨어난 거예요. 신음 소리를 내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흉기로 목하고 옆구리 같은 데를 집중 공격하고 완전히 살해를 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유기한 거죠. 이런 이런 진짜 이거 사람 새끼 이거 쓰레기 같은 놈. 쳐 죽일 놈이지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친한 분이잖아요. 아유 엄마라고 2년 동안 부르면서 엄마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놈이. 이 사람 새끼 이게 아이고. 참. 그러면 교수님 두 분 사이에 뭐 돈 관계나 이런 건 전혀 나온 건 없고요. 채권 자문 관계 이런 거 전혀 없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집에 데리고 와서 밥도 먹이고 그랬대요. 아들이라고 평상시에 그랬을 것 같은데요. 부르기도 하고 네. 또 따님도 그냥 그 오면은 잘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런 그 집에 아마 그 할머니 모시고 자기 집에 가갖고 술 한잔 하자고 유인했던 것 같아요. 아 유인을 한 걸로요. 네, 그리고 난 이제 술 한잔 먹다가 이제 성폭행 하려고 그랬는데 반항하니까 살해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더 기가 찬 게 이 정영근이가 네. 자 이제 살해하고 20일 정도에 살해하고 22일 날 시신이 발견됐잖아요. 네. 이제 시신으로 범행하고 난 다음에 이틀 이상 연속 그 교회에 왔었다는 거예요. 교회예요? 네. 그 그러니까 이 따님이 그 교회에 댕긴대요. 네. 거기 있는데 저쪽 따님이 그 기도하고 있는데 저쪽 옆에서 앉아서 따님 동태를 살펴요. 엄마가 지금 사라졌는데 지금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이거 보는 거예요. 시신 발견되기 전이겠죠. 바보는 아니네요. 네, 대연히 예배를 이 보는 게 이 교회 그 CCTV에 그대로 잡혀 있었고요. 그 다음 날도 현장에 인근에 와가지고 그 할머니 딸이 있는데 와서 장사하는 딸한테 와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동정을 살피다가 딸이 엄마 못 봤어? 엄마가 지금 좀 이틀째 소식이 끊겨가지고 실종 신고했거든 지금. 그 얘기를 해줬어요. 네네. 그리고 그때 또 엄마 못 봤냐고 그러니까 막 화를 막 냈다는 거야 이놈이.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실종 신고했다고 그러니까 그날로 없어져 버린 게 이제 그게 정영근이고요. 네. 그 이후에 시신 발견되고 네. 이제 정영근이 저 집에 가서 바지 찾고 혈흔 찾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딸 주위를 뱅뱅 도는 거예요 이 새끼가. 응? 이거 끔찍한 거예요. 야 근데 사람 죽여놓고 교회에 가서 앉아서 예배할 정도의 인간형이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아예 생각이 없던가 아니면 사이코던가 둘 중에 하나죠. 사이코 같아요 나는. 네. 그 정도 또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라 간 게 아니고 그 딸의 동태를 파악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 다 인지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저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에서 저 13점 나와가지고 높음으로
나왔거든요. 네, 코라스지요. 네. 12점 이상이면 재범 위험군에 네, 속하거든요. 네, 12 그래서 위험군이죠. 그렇게 그렇죠. 본 것 같고. 네. 정신병질자 선별 그 PCR 검사 이거 했는데 네. 위험성 요거 한 14점 중간 정도로 평가됐다고. 이게 뭐 재범 위험성 여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범행이기 때문에 뭐 이게 보나 안 하죠 뭐. 이런 잔인하게 이거 사람을 살해한 이런 놈도 있네요. 아니 근데 자기한테 뭐 밥도 먹이고 집에 와가지고 이것저것 다 챙겨주시는 어머니를 예, 할머니도 이렇게 살해라 그래. 이거 대해주면 안 되는데. 네. 야, 아마 할머니 그 유인해가지고 애초부터 이거 성폭행 목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본인은 네. 가서 술 먹다 보니까 요 성적 욕구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교수님 이전에 뭐 성폭력 전과나 뭐 성추행 전과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저희 요놈 전과 있기는 하죠. 근데 아.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네. 요놈은 무기징역 받았어요. 무기징역, 당연합니다. 검찰도 무기징역 구형했고요. 네. 1, 2심 다 해가지고 무기징역 떨어지고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네. 그다음에 30년 전자발찌. 전자발찌. 예,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는데 근데 당시에 뭐 저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심신미약 주장은 안 했어요? 했어요. 재판부에? 했어요. 했어요. 망할 근데 자식 아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재판부가 그랬어요. 피고인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고 계모와 갈등을 겪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걸로 보이고 네. 범죄로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진정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폭력 동종범죄는 없다는 거고요. 네, 네. 다만 이제 어려서부터 불우하게 살았고 계모가 있었는데 계모하고 갈등이 있었고 이런 부분은 이제 아마 지한테 유리하니까 재판부에다 어필했겠죠. 네.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너는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게 맞다. 그럼요. 예. 이 수법 자체 이런 걸 네. 봐서는 그래서 그냥 무기징역으로 확정됐고 심신미약 주장 안 받아들여줬고요. 그 이제 알코올 아마 중독인 것 같은데 안 받아준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라고 그랬는데 엄마라면 엄마한테 이렇게 들이대면 돼요 이게. 인간도 아니죠 이거. 보면 벌써 열받네. 이런 참 정영근이 사건 그때 이거 방송 제 종편에서 네, 네. 엄청 많이 했는데 네. 아마 염 교수도 이거 많이 했을 거예요. 네, 많이 했습니다. 근데 더 모르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네요. 아유, 이게 이제 여기서 어떤 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네, 교수님. 특히 이제 시장 같은 데서 이렇게 일하시다가 이렇게 지금 이 피해자 이 전씨 할머니처럼 네. 이렇게 일하다가 그냥 일용직 노동자들 그냥 허술하게 옷 입고 와가지고 막걸리 탁배기 한 잔 걸치고 그냥 이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수치하고 그러면 그 밥도 주고 맞아요, 이러면서 맞아요. 많으셔요. 이제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이제 그 인간미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사람도 살갑게 대하고 서로 이렇게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간에 걸쳐서 그냥 면이 쌓이면서 그 사람하고 가까워져서 엄마가 되고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있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몰라요. 오래 본 거 자체가 믿음에 그냥 그 네, 오래 본 거로 그냥 네. 그 어머니 동생 뭐 형님 이러는 거지. 저 사람의 근본이 객지에서 떠나와 가지고 저 사람의 근본이 어떤 놈인지는 사실은 모르거든요. 네. 이 부분은 경계할증이에요. 제가 교수님 저희 동네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저희 동네가 이제 재래시장이 큰 게 하나 있거든요. 한 1km 돼요. 재래시장이. 한 60시즌에는 됐는데 저도 단골인 치킨집이 하나 있었어요. 닭 튀겨 파는 데가 있는데 너무 친절해요. 그리고 뭐 무도 막 공짜로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저녁에 가면 그 다둥이 아빠시네요. 그러고 막 닭 2마리 가게 3마리 주고. 다둥이 아빠라고 불러? 이게 제가 애가 셋인 건 아니까. 동네에서? 네. 근데 이제 무슨 일이 발생했냐. 염다동네? 저희 애기 엄마 갑자기 오더니 여보 큰일 났어 그래. 왜 그랬더니 그 닭집 아줌마가 사기를 쳤는데 몇십억이래 이러는 거예요. 그만.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제 시장을 가끔 보러 가거든요. 근데 이제 제 얼굴을 아는 분들이 있어요. 범죄 심리학자라고. 붙드는 분들마다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냐면 제가 왜 당했을까요, 교수님? 제가 왜 당했을까요, 박사님?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과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오래 보셨다고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되시죠.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다단계식으로 투자받고 막 그래갖고요. 뭐 그냥 시장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초토하고 도망가 버린 거. 예. 근데 그분들이 이제 잡혀왔는데 왈 배짜라 이거죠. 나 없으니까.
다 쓰고 다 뭐, 아까 다 짱 받고 쓰고 감춘 거. 다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네. 이런 경우는 없으시지만 그냥 자주 접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믿음을 그냥 다 줘버리고 저 사람은 믿어도 되는 사람으로 단정하는 거는 이 복잡한 이 인간관계 속에서 무지하게 위험한 방법이다. 네, 맞아요. 정말 위험하다. 네. 그런 거 좀 한번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이 할머니나 할머니 따님 같은 경우는 이 정형근이를 그냥 그냥 일용직 노동자로 어렵게 일하는 사람, 힘든 사람 그냥 그리고 가끔 와서 일 도와주니까 착한 사람, 고마운 사람. 그냥 이런 정도로 인식하고 엄마 하니까 그냥 아들 하면서 같이 술도 한 잔씩 먹고 네. 이렇게 된 건데 그건 아니에요. 오래 본다고 믿음을 완전히 주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참 선행하시고 좋은 일 하시다 돌아가셔서 좀 그러면 아유 이거 뭐 할머니 진짜 너무 억울하죠. 네, 이거 네. 이런 놈한테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시장에서 네, 장사하시면서 네, 살아오셨을 텐데 네. 결국 아들처럼 걷어주고 수시로 밥 먹이고 그랬던 그 정영근이 이 인간 쓰레기 이놈에 의해서 정말 비참한 삶을 그렇잖아요. 공격을 몇 번씩이나 하고 말이야. 네. 그래도 법원에서 제대로 형량을 이건 선고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정영근이는 무기징역으로 네.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우리가 꼭 말씀드린 건 오래 봤다고 다 믿으면 안 네, 된다는 오늘 얘기야. 교훈이 그겁니다. 네, 정확하게 알고만 거래해야 됩니다. 네. 예,